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삶의 수준을 자기 분수와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아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의식하니까, 비교하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문명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제 방송이 보시면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권, 남미 이런 쪽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방송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참 좋았구나. 그러니까 외국 살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였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만족 못할 뿐이지. 일단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하루 안에 전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하루 안에. 우리나라는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비행기로 1시간 안쪽으로 일단 육지는 다 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로. 그리고 기차로도 한 2시간 안쪽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 1시간 45분, 부산은 한 2시간만 걸리나요? 아마 그 정도 걸릴까요? 맞죠? 왕복을 해도 하루 안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 물론 기차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고속버스를 타도 한 4-5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국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이 나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같은 갈 때 고속버스 터미널만 가도 노선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버스 정류장이 있는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가 설치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밤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밤에 뭐 새벽에 나가도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 왜냐 새벽에 불 켜져 있는 어떤 그런 가게도 많이 있고 가로수도 잘 쳐져 있고 CCTV 달려 있고 도처에 뭐 지구대나 파출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생겨도 바로 신고하면 금방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가면요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밤에 못 나가요. 그걸 가장 답답해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으면 밤늦게 술 마시고 놀았는데 외국 가니까 그냥 8시 되면 못 나간다. 일단 밤 되면 이제 불도 꺼져 있고 문 열리는 가게도 없고, 밤 되면 그냥 문을 잠그는 수준이 창문도 다 내리고 불도 끄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제 방송에 저번에 체코에 사신 분, 체코, 그분은 밤에 한 8시 되면 그냥 뭐 길이 깜깜해서 그냥 못 돌아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인데도 그래도 불 켜져 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뭐 24시간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밤에 놀아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 밤에 안 자고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그리고 온라인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것도, 택배 같은 것도 주문하면 다음날 오고 아니면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택배를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해주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잘 발달되어 있고. 맞잖아요. 스마트폰 사람들이 왜 최신형폰 써요? 최신형 쓰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속도나 서비스를 받으니까 쓰는 거잖아. 데이터도 빠르고, 그리고 좋은 스마트폰 있으면 빨리 금방금방 출시하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 가보면 스마트폰 찾기 힘들어요. 좋은 스마트폰 구입하는 것도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돈 없어서 스마트폰 자주 바꾸잖아. 맞죠? 자주 바꾸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 그 옛날 폰 쓰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폰, 오래된 폰. 우리나라 가면 조도 안 가지는 폰이 있잖아요. 예, 조도 안 가지는 폰, 막 그런 걸 막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 유튜브 보면요,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TDK인가 이런 나라 가보면 정말 옛날 폰 있죠. 딱 카메라 렌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볼 필요도 없어. 뒤에 카메라 보면 이게 요즘 나온 폰인지 옛날 폰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삼성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야.
이게 뒤에 카메라 있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근데 딱 보면 아, 좀 오래됐다, 연식 오래됐다는 거 느끼지. 근데 그 사람 쓴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고 시장도 잘 돼 있잖아요. 중고 같은 경우도 금방 사가지고 약속 잡아서 팔 수 있잖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물론 단점도 있어, 우리나라가. 단점도 있어. 굉장히 뭐 복잡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점을 보다 보니까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함 못 느끼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인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서민도 삶의 질이 높아요. 삶의 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프라 따진 나라가 없어. 뭐 가까운 곳에 뭐 있어야 되고,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프라가 좋은 나라인데 더 따지고 있어요. 인프라 더 따지고 있다니까. 제 생각에는 삶의 수준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아서, 말도 안 돼 높게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기가 버는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 돈 버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감안한다면 버는 돈을 줄이고 좀 모아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모아 나가면 인프라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처럼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 배달 음식을 끼니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 먹는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그런 게 있어요. 나 말고도 누리는 사람이 많으면 이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당연한 게 아니야. 외국 가봐요. 외국 가면 한국에서 이제 내가 누리고 만족하며 살았던 것들이 외국 가면 못하게 돼요.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외국 가서 깨닫는 거죠. 아, 한국이 참 편했구나. 참 좋았구나.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모르는 거죠. 다 쓰니까. 나 말고도 다 누리니까. 근데 한국이니까 당연한 거지. 외국 가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삶의 진입적인 부분을 너무 따져가면 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돼. 요즘 보면 너무 극도의 인프라만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약해지는 것 같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생활 7년 해봤는데 한국은 진짜 살기 좋습니다. 생활에서 급여까지 한국은 살기 겁나 편해진 거죠. 저도 직장 편의만 아니면 차를 구매 안 했을 건데 중고차로 구매했지만 주변 사람들 다 BMW, 아우디, 벤츠 중고 아님 신차에 진짜 뒤 없이 지는 애들 많습니다. 1년에 여행 한번 가자고 나를 위해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애들 많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워낙에 살기 좋으니까 좀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살기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이. 아, 일본 생활 7년 했구나. 일본이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일본이 이제 식료품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싸고, 일본은 좋은 게 남 신경 안 쓰는 문화거든요. 타인 의식 안 하는 문화예요. 내가 피해만 안 주면, 남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이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일본이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일단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급여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최근 이제 GDP를 보면 우리나라 조금 더 높아요. 일본은 거의 급여가 안 오르다시피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떼요. 세금을. 월급은 적은데 세금을 많이 떼. 그러다 보니까 제작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누리는 게 일본에서 안 되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일본도 인터넷 쇼핑이 되겠지만 한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좋은 거 경험하고 오셨네요. 자, 근데 주변 사람들 다 BMW, 아우디, 벤츠, 중고 아니면 신차, 뒤 없이 지는 애들. 뒤 없이 지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경제 안 좋아지면 엎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를 지르는 것만 생각하고 뒷감당 생각하지 않습니다. 뒷감당. 아니 차를 사기만 끝나는 거죠. 차를 사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부로 지르지 않습니까? 할부로. 솔직히 말해서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가지고 할부 없이 차를 구입한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다 할부죠, 할부.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할부에다가 이자까지 붙죠. 그리고 차 사기만 끝납니까? 아니죠. 이 외차는 문제가 뭐겠어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부금 이자에다가 기름값까지 내버리면, 세금까지 내버리면 월 100 이상 나가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차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강가가 국산차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외차는 운전하다가 만약에 뭐 사고 난다고 고장이 나요.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났으면 수입 폭탄이 나오죠. 외차가 왜 중고가 싸냐 하면 요즘에 중고 싼 외제차도 많이 있잖아요. 왜 싸냐 하면 이제 보증 수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10만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엎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독일차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성능 주행차가 많잖아. 그리고 카푸어들이 운전 험하게 하다 보니까 수명이 따를 대로 따는 차가 많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독일차 사람들이 왜 몰아요? 성능이 좋으니까, 주행감이 좋으니까 많이 보이잖아. 맞죠? 보통 일본차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감보다는 정숙성, 승차감 때문에 많이 보는데 독일차 같은 게 보통 주행 성능이 좋아서 고속주행 가능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보통 고속주행에 특화된 차들이 내구성이 약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고질병이잖아요. 출력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 엔진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 자동차 수리한 유튜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수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독일차들은 보통 성능을 이제 굉장히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주행거리 많으면 버티지 못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차를 구입하는 이제 오너들이 운전을 험하게 해서 좀 이제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해가지고 브레이크랑 이제 그런 주변 부품들의 어떤 손상이 좀 심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으면 앞으로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차를 만약에 사게 되면 평소엔 잘 못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 갑자기 차가 엎어진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차가 엎어졌을 경우 이제 견인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카센터에 이제 차고지 넣을 거 아니야. 1급 공급사에 넣어가지고 이제 견적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차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물론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나온다 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겁도 없이 지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겁 없으니까 한번 겪어보라고 하죠 뭐. 아무튼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 여러분 겁도 없이 차를 무리하게 지르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지르면 그 무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